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즈입니다. 도서전 하울! 제가 다녀온 수목은 비교적 사람이 적었다고 하는데 주말에는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건 인기 박람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번에 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직시하고 예산 좀 늘려달라. 올해 지원금 빵원이었대요. 도서 관련 예산 삭감은 좀 부끄러워요, 그쵸?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무리 대통령이 비독서인이라고 해도 시작해보겠습니다. 포인트 혜택을 10분 활용한 믿음사가 대다수이고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발견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책들 중심으로 좀 구매해보았습니다. 어차피 진짜 살 책들은 무배로 주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은 도서전 자체에서 낸 책 보자기를 위해 한 권은 온라인에서 구매했었죠. 와, 수록된 사파가 멋있네. 김영수 작가님이 아니었더라면 걸리버 여행기 그거 어릴 적 읽었잖아. 끝까지 제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책들 있잖아요. 동화스러운 추억이 가득해서 제독할 마음은 생기지 않는 토끼굴. 작가의 말에 이 내용이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걸리버 여행기는 어린 시절 동화책으로 읽은 것이 전부였다. 소인국과 대인국을 여행한 뒤로도 걸리버가 2개의 나라를 더 여행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후이눔이고 이번 도서전의 테마이다. 구겨지기 쉬운 이 표지 정말로 제 취향이 아니나 좋아하는 작가님들 생각하면서 제가 친숙하지 않은 이런 시들이 또 중간중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은행나무에서 고른 혐오입니다. 이 시리즈에 대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배반 인문학은 배신하지 않는 발견 인문학이라는 뜻이고 일상 속 키워드로 인문학적 사유를 품어내는 쇼트폼 인문서 시리즈이다.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의 책들이 있었는데 저는 혐오를 집었습니다. 혐오감의 본질은 타자화에 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것은 자기의 것으로 동화하고 주체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화하고 타자화한다. 혐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혐오가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혐오를 만들고 유포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쾌락, 권력을 생산하고 강화하며 유지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저는 혐오를 만들고 부추기고 그런 현상에는 구조를 좀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건 밀리의 서재 이벤트 참여했더니 준 책이에요. 시티 픽션 책 있는데 이야 이거랑 다른가? 이전에 나온 책을 양장으로 리커버했어요. 그리고 반전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는 거. 그러므로 이 책은 오늘 구독자 선물에 포함시켜야겠습니다. 제가 양장을 갖는 건 이해해 주실 거죠? 여기에 김철업 작가님의 케빈 방정식도 실려있거든요. 아직도 내용이 기억날 정도로 좋아하는 단편이라서 정용준 작가님도 있네요. 다음으로는 독립출판물 웃기려고 쓴 농담에 짠맛이 날 때를 골랐는데요. 코미디언 분이 쓰신 책이래요. 이 책은 박철현이라는 농담이 펀치라인까지 가는 셋업 과정을 상세하면서도 재밌고 또 짠내나게 보여준다. 저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예능을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장도연, 유병재, 유병재님도 코미디언 맞나? 이 두 분을 좋아해서 남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웃음 버튼이 될 수 있다는 것 참 멋진 일 같아서 코미디 이 키워드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집었고요.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독립출판물은 제대로 둘러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찾던 책은 사회가 합의한 놈을 뛰어넘는 금서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 도발적인 책 아니면 일반 출판사에서는 내기 힘든 구질구질한 또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풀어준 책? 예를 들면 나는 왜 대낮에 막걸리 마시며 식당에서 욕을 계속하는 20대에게 한마디도 못하는가. 쇼핑카트에 버려진 시식컵과 스타벅스 컵을 보면서 드는 생각. 요즘 유명한 정치인들의 과거 추적. 그런 망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일전에 책방 무사 에서 구매한 책이 있거든요. 바로 개소리에 대하여. 제목에 이끌려 샀는데 철학책이더라고요. 아직 읽는 중입니다만 첫 문장은 우리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가 너무도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책이 재밌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창비에서 구매한 교양 100g 시리즈입니다. 도서전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변영주 감독님의 창작 수업 요거를 사려고 봤더니 창비클럽 도서전 한정 얼리버드 혜택을
보니까 듣는 게 낫겠더라고요. 창작가 비평 개간지 4권, 그리고 직접 고른 창리책 3권, 거기에다가 클럽 정비 스페셜 에디션북 한 권에다가 여러 굿즈, 온오플라인 강의, 스페셜 뉴스레터, 독서 모임, 거기다가 이 2권을 합하면 58,650원. 괜찮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신 김명란님의 인생 독서도 구매했습니다. 여러 고전들을 소개하는 책 같더라고요. 얼리버드는 아쉽게도 끝났지만 정식 구매는 8월 중순부터라고 합니다. 활동은 9월부터고요. 다음으로는 현대지성, 키트를 위해 구매한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원래부터 갖고 싶었던 군중심리. 이 2권 모두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자책으로 몇 페이지 펼쳐봤더니 요거는 연필로 그으면서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책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현대지성 클래식은 처음이라서 이번에 한번 재밌게 도전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군중심리를 읽고 싶었던 이유는 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사람들이 모이면 논리보다 감정이 더 강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 현상이 궁금해서 읽고 싶어진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음사가 아닌 책은 바로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입니다. 제가 읽은 폴 오스터는 내면 보고서 그리고 달의 궁전이거든요. 2권 모두 이 작가 천재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이번 도서전에서 432를 넣고 매우 고뇌했었죠. 욕심내지 말자. 읽을 폴 오스터 책들 너무 많다. 그렇게 대표작 중 하나인 뉴욕 3부작을 집어왔습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중편소설 3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산 책들 중 당장 읽고 싶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니까 이 폴 오스터 가이드북을 줬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제가 432를 읽을 때까지 계속 갖고 있을 건데요. 그 이유는 그 책에 언급된 책과 영화 목록이 있어요. 왜 여러 작품들을 인용하는 책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목록이 실려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아시죠? 그래서 갖고 있을 거예요. 방금까지가 제가 도서전이 아니었더라면 발견하지 못했을 책들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민음사 30%에다가 10% 할인 혜택을 톡톡히 본 책들입니다. 양장, 밀란 쿤데라 리커버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리고 무의미의 축제. 이 2권이야말로 읽은 척한 책들 중에 최고봉이지 않을까. 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분명 이전에 읽은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도 뭔가 파편의 키워드들이 뇌리에 있는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제가 올해 모으고 있는 책들을 보니 니체, 까미, 그리고 밀란 쿤데라더라고요. 이 3인방 올해 제대로 만나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도전!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철학자의 위로, 세네카의 다른 책 화에 대하여를 제가 웃으면서 재밌게 읽었거든요. 후기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인데 세네카의 동생이 화를 그렇게 잘 냈대요. 그래서 형한테 이 화를 다스리는 법을 좀 알려줘 했더니 그 책을 쓴 거예요. 제가 메모했던 내용, 화는 화낸 사람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 화는 고통을 고통으로 갚고자 하는 욕망이다. 화는 무엇이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을 쓰러뜨리고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와 자기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자기계발서의 고전 같달까? 네, 그래서 세네카의 다른 책을 또 집어왔습니다. 샤들 보들레르의 우울의 고백. 악의 꽃을 쓴 시인이죠. 시집은 도전하기 어려우나 이 책만큼은 도전해보겠다. 자기 연민, 우울,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들은 아니지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일전에 우울증이 뭔데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질문을 던지던 제게 책을 선물한 친구가 있어요. 상처받은 이만 남겨진 곳에서 라는 독립출판물인데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중증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 수술치료, 면담 등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담아 일절 거짓말 없이 썼음을 밝힙니다.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이 2권 덕분에 제가 우울증이랑 조울증에 대해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고른 책이고 또 이 책이 편지를 엮은 서간집입니다. 저는 이런 서간문을 읽으면 글쓴이뿐만이 아니라 받는 이가 누군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작가들의 받는 이, 친구, 소설 속에서 최근에 완독한 프랑켄슈타인에도 사랑스러운 앙리라는 친구가 나오거든요. 주인공을 늘 응원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편지들의 받는 이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그 따뜻한 사람들을 상상하며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읽기 시작한 인문 잡지 한 편 인플루언서입니다. 제가 신기한 게 도서전 갈 때마다 인문 한 편을 집어오더라고요.
작년에는 콘텐츠를 지워왔었거든요. 온라인 서점 메인 페이지나 큐레이션 영역에서는 찾기 힘든 그런 책들이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향력을 떨치는 인플루언서들,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크리에이터이거나 진정성의 연출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이거나 당신도 될 수 있는 인기 있는 일반인인 인플루언서가 가진 영향력의 정체는 무엇일까? 파리피플의 현실과 선한 영향력의 이상 사이에서 시도해본 SNS 시대의 인문학. 날카롭죠? 출판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담고 있고 저널리스트, 비평가들이 쓴 글들이 너무 즐겁게 읽히더라고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아무래도 제 채널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해주고 계셔서 내가 못 좀 된다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타락하기 싫은 마음에 이 책을 집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존을 잘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처음부터 쭉 지키고 있는 점은 별 5개 말고는 별점을 매기지 않기. 독서가 얼마나 즐거운지 영업하기. 책에서 느끼고 배운 말을 실천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불의, 사회 악에 맞서 싸우기. 읽으면서 느낀 점은 내가 출판계랑 거리두기를 잘해야겠다. 철저하게 독자 1로 남아있자. 박혜진 편집자, 평론가님의 언더스토리. 지난 1일책 영상에서 이승우 작가님의 욕조가 놓인 방에 평론가님의 해설을 읽고 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밑줄 그은 내용. 물은 뒤섞이며 혼돈이 된다. 그들이 사랑에 실패한 이유는 혼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물이 되는 꿈이다. 반할 수밖에 없겠죠. 진입장벽은 여기에 소개된 책들을 읽어야 제가 그래도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골라 읽거나 다른 책들을 빨리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일한 SF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 동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SF 작가 켄 리우의 대표 단편소설 14편을 만난다. 근데 이 책이 제 장바구니에 있던 이유는 좀 단순한데요. 제가 한 20년 만에 에버랜드를 조만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이 들어간 책들을 계속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이상한 연결성이죠? 책 덕후는 어떻게든 읽을 책을 찾는다. 지난주에 읽을 책 곧 소개드릴 텐데 동물원에 동물이 없다면 이미 인류가 생물 다양성을 망쳐놓기 때문에 동물원의 역할이 이제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로 바뀌었다고 이 책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동물원이 들어간 책들에 요즘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먼저 읽을까요? 대만족할 것 같은 예감 1000%? 다음으로는 양장에 매우 두꺼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코스모스로 유명한 칼 세이건 생전 최후의 저작 완전 개혁판. 우리는 왜 과학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가? 재밌는 주제죠? 사실 스티븐 핑거의 책들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두께가 실물 앞에서 자신감이 하락하더라고요. 번외로 코스모스 아직 안 읽었습니다.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인간이 나무를 심고 나무가 인간을 구원한다. 제가 아무래도 원목 가구도 팔고 있고 숲과 꽤 가까운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매했습니다. 또 최근에 읽은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의 나무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나무에 대한 책을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문전입니다. 세문전이나 고전을 읽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감정을 그려서인 것 같습니다. 권력, 사랑, 우정, 절망, 우울, 성취 뭐 그런 것들? 또 배경 자체가 21세기가 아니다 보니까 제 뇌를 더 쉬게 해준달까요? 늘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가 배경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오래 생각하고 자연을 거닐면서 찬양하고 그런 설정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연 속에서 쉬고 있는 느낌? 또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 저희에게 계속 전해져 오는 이유가 오랫동안 지난 세대에게조차 명작이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이죠. 저 이전의 독자들, 그 이전의 독자들이 그 사랑하는 작품에 마음을 더했다는 것이 뭔가 기분 좋은 일에 동참하는 느낌이랄까요? 인간은 연결된 하나의 종이다. 세계문학 어렸을 때 참 많이도 읽었겠지만 제 기억력은 30대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세계문학이면 이 작품이지 하는 작품들도 제대로 읽어보고 영상으로 남겨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데미안 호밀파테 파수꾼을 구매했고요. 호밀파테 파수꾼은 원작으로도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잡동사니 사랑편을 읽고 담아둔 오헨리 단편선, 장준의 도둑일기, 배반과 절도와 동성애가 이 책의 근본 주제이다. 도발적인 심지어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래요. 도스토옙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 도스토옙스키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소설이라고 앙드레지드가 극찬했어요. 그래서 죄와 벌 시작전에 입문서로 집계되었고,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 아빠가 제일 재밌게 읽은 세계문학이라고 하여서 담게 되었고, 그렇게 미음사에서 대부분의 책들을 구매했습니다. 미음사 온라인 패밀리데이가 11월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책들을 대부분 읽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약속까진 아니고요. 구매하는 걸 까먹은 책은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 진짜 왜 안 샀지? 그리고 아무튼 시리즈. 디지몬은 일단 밀리의 서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SF 게임은 제가 매대 앞에서 몇 페이지 읽어봤는데 그 게임이라는 장벽을 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지 않을 책은 장강명 테마북이 유일할 것 같은데요.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 이벤트는 마감되었겠지만 구독자님께 아직 배송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구독자님의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 이 책은 제가 재밌게 읽고 1읽책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테마북이 저의 생애 첫 블라인드 북스입니다. 내가 이미 읽은 책이면 어떡하지? 나의 취향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복불복을 읽고 싶은 책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블라인드 북스 통해서 내가 그 심정을 느껴야 하나 해서 기피해 왔는데 장강명 추천책이면은 분명 재밌을 거다. 그런 마음에 픽했죠. 그리고 대만족.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대해 주실 영상이 바로 이북 리더기 하울 영상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고 진짜 눈앞에 두고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 유낫게? 이것도 빨리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울한 책들을 빨리 또 읽어서 새로운 책들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고대하던 Fourth Wing이 한글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건 이북 리더기 산 김에 전자책을 한번 구매해볼까? 그리고 진짜 최종 마지막! 도서전에서 입었던 이 티셔츠는 제가 한번 세탁을 했는데 목이 늘어나지도 않고 보풀이 일어나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크롭탑 그리고 일반 티셔츠 디자인으로 제가 마플샵에 올려두었습니다. 앞으로 종종 책스러운 티셔츠 만들어서 제가 입어보고 괜찮으면 마플샵에 올리는 형태로 여러분과 같이 입어보겠습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서전에서 구독자님께도 또 편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편지들 이렇게 안쪽에다가 붙여놓았어요. 감사합니다.